자, 12월 22일이고요. 화면 공유 아직 안 했구나. 자, 어제 제가 되게 늦게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어, 가끔 이제 저녁반 수업하면서 쉬는 시간에 그런 거 한두 개씩 보는데, 그 요점 정리를, 큰 흐름에 대한 요점 정리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참겠다 싶어서 어제 신뢰를 무릅쓰고 늦게 톡을 좀 두드렸어요.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나중 6분짜리 영상이니까 나중에라도 시간을 좀 내서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화면 공유는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켜서 지금 프로그램들 좀 켜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는 블로그 게시글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제 요약하는 거는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공부 시작하는 처음 HTML부터라고 합시다. HTML부터 쭉 지나가서 이제 최종 도착지까지 여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한 5.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개월이라고 칩시다. 5개월 동안 겨우 이 한 사이클을 이제 다 정주행을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짤막한 자료들은 이거를 당연히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 중에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하는, 많이 깊진 않죠. 뭐 그런 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1도 몰라요. 근데 기존에 코딩을 하던 사람들이나 경력자들은 이런 거를 다 안 보고 대충 훑어만 봐도 무슨 말이겠구나 하고서 알고서 넘어가요. 왜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얘기를 들어도 앞뒤에 어떤 흐름인지 머릿속에서 짜맞춰지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했던 거는 일방적인 저의 수업이에요. 여기부터 사실 나는 HTML 쪽은 안 했죠. 여기부터 했죠 나는. 자, 어쨌건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의 큰 선을 하나 그어 놓은 거고, 이제부터 남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그때그때 부분 조금 이제 이렇게 색채를 덧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중간부터 어느 한 지점만 툭 드러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된 이야기만 하더라도 앞뒤 인과관계가 아마 짜맞춰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작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제까지 한 거는 수업이었고 오늘부터 하는 건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프로젝트 하시던 분들 가끔 뭐 코딩 안 된다고 되게 끙끙끙 대고 있으면은 제가 뭐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한마디가 수업을 쭉 듣는 것보다 오히려 머릿속에 더 많은 생각이 들게 할 거예요. 어, 그러네요. 인터넷이 끊겼네. 어, 강제 쉬는 시간? 일단 녹화 좀 중지해. 자, 다시 왔어요. 자, 인터넷이 나가서 이제 시작합니다.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자, 일단 아까 하던 말은 이제 한 사이클을 다 돌아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어, 주제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짜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부분별로 좀 그 깊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진행하기로 한 얘기가 직접 만든 백엔드를 통해서 이제 리덕스를 연결하는 거였죠. 이거 이제 다이어그램 그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의 이제 웹 프로그램은요, 기본적인 사이클이 일단 페이지 시작점은 그 목록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목록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릴게요. 낯설다. 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목록 페이지부터 이제 접근이 됩니다. 사용자가 접근하면은 이제 리스트 페이지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어, 이 리스트 페이지가 구현해야 될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얘가 가져가야 되는 기능이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목록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검색 기능이 있어요.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키워드 검색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드롭다운에 의한 선택 검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체크박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드롭다운이나 체크 라디오에 의한 선택에 따라서 검색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구현이에요. 그래서 리스트가 항상 작업할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페이지에서 많이 이동을 하는 게 라이트 페이지죠. 글 작성 페이지. 자, 작성 페이지는 입력 내용의 유효성 검사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내용을 호스트로 저장하고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키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라이트를 하고 나면 라이트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리드 페이지로 넘어가요. 리드 페이지로. 리드 페이지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서도 리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작성 후에 작성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리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 어떤 데이터를 읽어야 할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 값을 파라미터로 보내는데 이 프라이머리 키 값은 보통 패스 파라미터로 전달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프라이머리 키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페이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는 보통 수정 페이지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라이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 추가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은 회원 전용인 경우 로그인 여부를 판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원만 글 작성을 하게끔 지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에디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리드에서 에디트로 넘어갈 때 어떤 게시글을 수정할지를 확인시켜야 되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넘어갑니다. 그럼 에디트는 일단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조회해서 입력 폼에 출력합니다. 근데 이 기능은 사실 리드 페이지랑 동일하죠. 리드 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조회해서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능이 이제 작성 페이지랑 동일한데 입력 내용의 유효성 검사하고 입력 내용을 풋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된 데이터를 수신을 합니다. 이때 프라이머리 키는 생성이 안 돼요.
입력 내용을 푸스로 저장하면서 이때 이미 PK를 얘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PK를 함께 전송하죠. 그래야 백엔드에서 외워질 거니까. 그리고 회원 전용인 경우는 로그인 경우도 판별을 하지만 로그인 여부를 판별하고 자신의 글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남이 쓴 걸 아무거나 수정시키면 안 되죠. 리드 같은 경우에 리드에서 보통 삭제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원 전용인 경우 삭제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 자신의 글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죠. 만약에 비회원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수정이나 삭제에 비밀번호 확인 절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비회원도 겸해서 지원하는 게 데이터 처리 구조를 이원화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처리예요. 자, 이게 웬만한 그 페이지의 루틴이에요. 그리고 수정이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읽기 페이지로 돌아가죠. 수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때도 프라이머리 키가 전달이 되고요. 삭제가 완료되고 나면은 이때는 리스트로 돌아가죠. 이때는 프라이머리 키가 전달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삭제 완료 후 그리고 여기는 수정 완료 후. 자, 이게 이제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가감이 발생하는 거지 모든 기능은 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구현을 할 때 어떤 것부터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지금 막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록 페이지를 파일은 생성을 하되 목록 페이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적인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문자들 이미지를 어디다 넣는데
문자가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일단은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그거 읽고 쓰고 수정 삭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작업할 거는 일단 라이트예요. 얘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작업이 쉬워요. 그럼 이제 작성이 되면은 흐름에 따라가면 되니까 거기에서 수정하고 삭제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하는데 리스트는 리스트를 먼저 하는데 리스트는 일단 목록 데이터 조회까지만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으로 가요. 여기까지 되고 나면은 이제 리스트를 한 번 더 해요. 그때 검색 기능과 페이지 번호 구현을 넣어요. 왜냐면 걔네가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목록 데이터 조회가 3번, 검색 키워드랑 페이지 번호 구현은 5번. 페이지 번호 구현 혹은 무한 스크롤, 이 두 개가 같은 류의 기능이에요. 이 순서가 뭐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쉬운 거부터 하자라는 느낌으로 그냥 제가 작업하는 순서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아니라 그 AJAX 처리로 데이터 연동할 때의 작업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HTML 코딩은 그냥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시면 돼요. 자, 톡을 좀 키고 있어요. 창이 왜 이래? 카톡 창에 반토막이 났지? 그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코드 배포한 다음에 검색 기능하고 페이지 번호 구현 좀 만진다고 만지다가 망쳐나갔고 좀 난감하기는 해요. 자, 일단 조금 전에 작성한 플로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덕스를 적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리덕스가 어렵다라고 하면 굳이 적용 안 하셔도 돼요. 리덕스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유즈 엑시오스만으로도 내가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구현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내가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기술 스택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리덕스를 프로젝트에 접목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요새 실무에서도 리덕스에서 많이 탈피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많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번 달에 취업했다는 학생이 저한테 취업 후기를 얘기해 준 게 그 회사는 리덕스를 안 쓴대요. 리덕스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몇 개가 최근에 새로 나왔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리액트 쿼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강할 때까지만 해도 리덕스가 절대 강자였는데 그 사이에 뭐가 또 나온 거야. 리액트 쿼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제가 검색 결과가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서 뭐 좀 정리 좀 할게요. 잠시만요. 자, 리액트 쿼리라는 게 뭐 하는 건지 보면은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로직을 내부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 끔찍한 혼종 결국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액트 쿼리라는 걸 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액트 쿼리라는 거를 접목을 해서 리덕스 대신에 상태 관리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얘는 유즈 쿼리라고 하는 걸로 하면 된다네. 그러면은 따로 뭐 스토어를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뭐 그 친구 말로는 뭐 리덕스 한번 해보고 다시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 실무에서 100%다 쓰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이거는 무조건 쓴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최신 기술 스택은 그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덕스를 그 어제 드렸던 그 완성형 코드에 그 리덕스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적용이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면 프로젝트에 굳이 도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단과 한 과목 한 과목은 꼭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인터넷의 다른 자료 혹은 시중에 서적도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겠지만 전체가 어떻게 얽혀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이런 장기 기간 동안 공부하는 이런 과정에서밖에 익힐 기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대해서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 기술을 그때그때 내가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심화적으로 따로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자, 어제 전체 코드를 제가 배포하긴 했지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고 그 오늘부터 실습 형태는 이제 스크린샷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어제처럼 완성 코드를 그냥 통째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분량이 꽤 많을 테니까. 그게 사전에 완성돼서 배포가 될지 아니면 수업 중에 보완이 된 게 그 배포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습 시간이 따로 배정이 된다면은 그걸 직접 타입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건 아니면은 그 부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프로젝트를 재현을 해보시건 아니면 실수 없이 그냥 코드를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시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 공부 스타일에 맞추시면 돼요. 자, 깃에서 클론을 하나 받기는 했는데 이제 요 코드를 열어볼게요. 에- 어저께 제가 SRC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별도로 배포했죠. SR 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두 가지를 배포를 했는데 첫 번째는 SRC 폴더 안에 그냥 리액트 순정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그걸 이제 깃허브에 릴리즈 시켜서 배포를 했죠. 혹시 어제 못 받,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형을 하나 배포를 했는데 그렇게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아마 압축 파일 형태로 따로 이제 패키징이 돼 있을 테니까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받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리액트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index.js에 뭐 별 내용 없을 거고 그 다음에 app.js에도 네, 딱 요 정도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서버 쪽에는 신규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이 매퍼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없을 거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디파트먼트로 프로젝트 할 건 아니니까 컨트롤러 폴더에도 뭐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 있는 app.js에서 여기 컨트롤러 연결하는 부분은 비어 있을 거예요. 매퍼에도 뭐가 없을 거고 매퍼에도 뭐가 없을 거고 컨트롤러 폴더에도 뭐가 없을 거고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을 거고 네, 이게 그 프로젝트의 초기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백엔드를 가동하기 위한 환경 설정 파일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뭔가 조금씩 바뀌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은 메일 발송 환경설 이거는 꼭 바꾸세요. 이거 제 개인 거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놓고 테스트 하시면 다 제 이름으로 나가요 메일. 그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경우도 마이스쿨러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맞게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하셔야 되고 프로젝트에 맞는 사용자 계정 하나 상성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요 세 부분이 변경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은 아직 안 만들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기본 그 템플릿을 지정을 하려면 그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생성해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사용자는 만드셔야 돼요. 마이스쿨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맞는 그 계정과 비밀번호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파일도 똑같이 수정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리액트 쪽에서 설정 파일에 이렇게 그 API URL을 넣어놨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URL 따로 설정 파일 안 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API 연동 같은 거 할 때 패스워드 같은 거는 따로 뽑아놓으면 좋긴 한데 그 API 연동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따로 빼놔야 되는데 URL까지 이렇게 따로 빼놓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귀찮으면 이건 안 빼셔도 돼요. 이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설정 파일을 이용하는 겁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뺀 거지 URL까지 이렇게 빼는 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소스 코드 안에 바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리덕스 슬라이스 하나가 URL 하나를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슬라이스 안에서 URL이 2개 이상 들어가면 상관없죠. 따로 빼는 걸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슬라이스 하나가 URL 하나를 담당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뺄 필요 없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은 리드미 파일은 어저께 제가 단톡방에 따로 배포했는데 지금 이게 프로젝트가 리액트랑 노드가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익스프레스를 위해서 설치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리액트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것들도 있겠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이 세팅을 덧붙인다면 서버 폴더 그대로 가져가시고 이 설정 파일들 가져가고 리액트에 관련된 거는 이미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면서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관련된 것들만 한 번 더 깔아주면 되겠죠. 밑에는 그냥 마이스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도 한번 더 넣는 거예요. 이거 어저께 제가 단톡방에 따로 올렸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여기까지는 내용 이제 확실히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어저께 드린 내용은 디파트먼트에 대한 그 백엔드 완성된 형태하고 그리고 별도로 src 폴더에 들어갈 것들은 제가 단톡방에 따로 올렸는데 걔네들은 이제 이 백엔드랑 연동하기 위한 CRUD 기능 우리가 전에 그 디파트먼트로 CRUD 연동했던 게 제이슨 서버 기반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백엔드 기반으로 약간 수정 보완이 된 애들이에요. 그거를 그 여기가 수정된 백엔드는 뭐 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여기가 수정됐습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이제 리액트 화면 구성해 가는 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다만 일일이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완성된 코드에서 부분별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그 과정을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제는 가동을 하면 얀 스타트라고 가동을 하면은 아, 방금 깃에서 받았으니까 다 깔아야 되네요. 리액트랑 백엔드가 같은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다운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11시 10분인데 11시 반? 그쯤 해봅시다. 이따 봐요. 자, 시작할게요.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리덕스를 적용을 하려면 리덕스 스토어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야죠. 네, 잠깐 제 비주얼 스튜디오, 제 개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있는데, 자, 전에 그 사용자 코드 조각 구성이라는 거를 이야기한 적 있어요. 코드 스니펫이라고 했던 거요. 기억나세요? 자,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 스니펫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네, RCD라고 해서 리액트 컴포넌트 디폴트라고 해서 이제 기본 컴포넌트 구성 만들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RCM이라고 해서 그 메모가 적용된 리액트 컴포넌트 구성을 만들어 놨어요. 기본 컴포넌트 코드 만드는 사이트를 소개했었죠. 아마 요거는 이제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 뒤에 보면은 RST라고 해서 리덕스 스토어에 대한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리덕스 스토어 기본 코드가 생기게끔 한 거죠. 자, 배포해드린 코드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코딩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드레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안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서 다루질 않았던 건데 AJAX 처리 같은 경우는 비동기니까 변수가 순차적으로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비동기 처리는요. 네. 어떤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순서대로 전송되는 형태를 이제 시리얼라이즈 에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리덕스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순서대로 전송되는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체크를 한대요. 그걸 체크 안 하면은 경고 메시지가 가끔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그 체크를 안 함으로 해서 AJAX로 인해서 데이터가 순서대로 전송되지 않아도 딱히 경고 메시지를 안 내보내게 하는 옵션이래요. 그래서 이 코드를 줄바꿈하기까지는 좀 아까워서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서 이제 스니펫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들어갈 코드는 여기에 이제 입력 커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1이라고 해서 얘를
자, 전에 알려드린 그 비주얼 스튜디오 그 코드 스니펫 만드는 사이트 있죠? 스니펫 제너레이터. 여기다가 코드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덕스 스토어 라고 한 다음에 이제 RST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게 여기 요겁니다. 데브툴스 2로는 이건 진짜 쓰잘데기 없는 옵션이에요. 그 리덕스가 동작하는 거를 웹브라우저 콘솔에서 그 마치 백엔드가 로그 출력하는 것처럼 출력하게 해준다는 건데,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나도 지워버리려다가 아직 귀찮아서 안 지우고 있는 거니까 얘는 무시하시고. 브라우저 어디 갔냐.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이 코드를 한글판이 아니니까 좀 보기 힘들다. 자, 한글판으로 바꿨습니다. 네, 사용자 코드 조각 구성. 여기에다가 이제 리액트 전용 스니펫을 만들어 놨었죠. 여기에다가 하나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요 데브툴 요거는 필요 없다고 했고요. 자, 뭐 코드 한 줄로 병합하는 게 불편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가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잖아요. 여기만 $1로 바꾼 다음에 얘를 통째로 넣으시면 돼요. 그냥 얘를 이 사이트에 통째로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그대로 만들어지니까. 리덕스 스토어 시리얼라이즈 촉기와 리덕스 스토어라고 해서, 아니면 RSI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요거 한 글자씩 줄여서 이게 더 그럴싸. RSI라고 해서 얘를 카피한 다음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리액트 컴포넌트 기본. 얘는 이름을 영어로 바꾸는 게 낫겠다. 리액트 컴포넌트 디폴트. 리액트 컴포넌트 디폴트 RCD. 그리고 리액트 컴포넌트 메모 이니셜라이즈. 얘는 그냥 리액트 컴포넌트 메모 약자 따라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전에 생성한 리덕스 스토어 이니셜라이즈. 자, 리덕스 스토어는 프로젝트당 그냥 한 번만 만드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새 파일 store.js라고 만든 다음에 rsi 요거 하나로 이만큼의 코드는 자동으로 생기죠.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슬라이스를 계속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리덕스 슬라이스 작업을 위해서 기본 함수 형태를 좀 처리하기 위한 그 리덕스 슬라이스 관련된 헬퍼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일단 걔를 재활용한다라는 전제 하에 리덕스 슬라이스 초기화 기능을 또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리덕스 슬라이스 작성하던 코드를 보면은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코드를 봤을 때 슬라이스 코드 여기. 자, 일단은 그 CRUD 기능을 CRUD 기능을 다 넣지 않는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뭐 리덕스가 항상 CRUD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CRUD를 다 가져간다고 전제를 할까요, 그냥? 자, 리덕스 헬퍼를 가져온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요 파일 이름이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죠. 그러면 파일 네임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파일 이름은 $tm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지정하면은 그 부분은 파일 이름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죠. 여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코드는 다 저 헬퍼를 참조하는 거니까 여기 기본 코드도 이렇게 헬퍼 참조 형태로 다 맞춰서 기본형을 만들게요.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놔야 이후 작업에서도 반복 작업을 좀 피할 수 있어요. 우리 전에도 수업할 때 이렇게 기본형 준비해놓고 부분 수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으로 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list 함수 이름은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get list, get item, post item, put item, delete item. 웬만하면 얘네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안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URL을 따로 그렇게 그 환경 변수 파일에 빼놓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URL을요, 여기 상단에 const URL은 한 다음에 물음표 찍고 $1 그럼 여기 입력 커서가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이 상태로 해놓고 이 URL을 전역 변수로 놓으세요. 여기 위에서 빼버리고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일단 파라미터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널. 자, 그럼 나머지 형태는 매번 그대로 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만 내가 맞춰주면 되겠지. 데이터 조회 부분 여기도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이 get 아이템 같은 경우는 나중에 URL에 슬래시 하고서 프라이머리 키를 적용해야 될 여지가 좀 있죠. 여기서는 이제 DPT 애노 값을 갖다 붙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중에 URL을 그냥 이렇게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이렇게만 이렇게 적용했다고 치면은 요 URL을 단일행 조회를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슬래시 디파트먼트 슬래시 1234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요만큼은 앞에 위에 상수를 정의해 놨으니까 달러 URL,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패스 파라미터 이름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머리 키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우리 예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마다 프라이머리 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슬라이스마다 여기 이름을 따로 잡아주긴 해야 돼요. 그게 귀찮으면 아예 처음부터 모든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이름을 id라고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냥 id라고 박아버리면은 만사 다 오케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디파트먼트는 id가 아니라 여기가 그 따로 그 DEPTNO라고 네이밍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긴 해야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모든 테이블은 그냥 프라이머리 키 이름을 id라고 잡아요. 왜냐면 이런 거 일일이 잡아주기 귀찮거든. 자, 여기 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URL, 여기 URL 정의한 거 지워버리고 여기 URL, 포스트는 그냥 URL을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파람스가 들어갈 테고, 얘도 포스트 파람스는 널 해서 일단 널로 잡아주세요. 나중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잡아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백엔드마다 입력 데이터는 다를 테니까. 수정도 마찬가지죠. 자, URL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도 파람스 널로 잡아주고요. 자, 딜리트도 URL 이렇게 URL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면 굳이 환경 설정 파일에 URL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여기 한 군데만 고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 변수값 따라가겠죠. 자,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맞춰 놓고 이거를 그 코드 스니펫으로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 슬라이스 작업할 때마다 이만큼의 코드는 기본값으로 퉁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여기에요. 이니셜라이즈 스테이트. 자, 사실 이 이니셜라이즈 스테이트에 들어간 얘가 관리해야 되는 상태값의 형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우리가 그때그때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백엔드가 주는 데이터 모습에 따라서 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은 여기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로딩하고 그 다음에 에러 여부를 포함하는 에러 정보는 절대 안 바뀔 거예요. 변수 이름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근데 나머지 항목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제 만들 때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여기 이름을 아이템으로 바꿀 거였어요. 왜냐면은 우리 백엔드가 데이터를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있거든요. 우리 백엔드는 데이터가 이렇게 오죠. RT, MSG, RT 코드, 그리고 아이템, PUB 데이트. 우리 백엔드는 기본 항목이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 정보는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내용을 알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보를
에러가 났을 때 이렇게 에러 객체에 담아서 여기에 넣어주는 걸로 그 헬퍼 쪽을 변경을 할 겁니다. PUBDate는 AJAX 캐시 처리를 방지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여기에다 넣어줘야 되는 건데 슬라이스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백엔드에 맞춰서 아이템이라고 잡아줄 것이냐, 그건 사실 개발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수업용으로 배포하는 게 아니었으면 아이템으로 하고 맞췄어요. 그냥 백엔드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에 수업했던 코드에서 변수를 찾아서 다 바꿔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데이터라고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번호 구현이 들어갈 때 여기에 메타라고 하는 페이지 번호 관련된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메타라고 맞춰놨는데 이 정보는 지금 여기를 페이지네이션으로 고칠게요. 페이지 정보 관련된 걸로. 그냥 아예 그냥 백엔드에 맞춰서 고쳐버립시다. 이거는 백엔드로 고칩시다. 페이지네이션 데이터. 왜냐면 이 여기를 처음에 메타라고 했던 게 그 카카오 API에 맞춘 건데 여기 밑에 가다 보니까 이 풀필드 함수에서 메타라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거랑 백엔드에서 주는 메타가 정보가 겹치니까 여기가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여기를 페이지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백엔드에서 주는 메타라는 정보를 페이지네이션으로 이름을 바꿔서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얘도 코드 스니펫으로 등록을 해요. 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리액트 슬라이스 이니셜라이즈. 얘도 RSI네. 얘는 RLI라고 합시다. RSLI. 네. 슬라이스니까. 자, 리덕스 스토어라고 리덕스 스토어랑 이름이 조금 매핑을 좀 통일감을 좀 주고 싶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자 코드 조각 구성해서 리덕스 스토어 이니셜라이즈, 그래서 이름을 RSTI로 바꿀게요. 그래야 슬라이스랑 좀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하면 돼요. 여기다가 또 리덕스 슬라이스 관련된 코드를 갖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슬라이스를 만들어야 될 때마다 슬라이스 새 파일 디파트먼트 슬라이스.js라고 만들었을 때 리덕스 슬라이스 이닛에서 엔터 땅 치면은 이 코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디파트먼트라고만 치면은 기본 코드는 다 세팅이 돼요. 지금 여기 참조하고 있는 거 보면 로다쉬를 지금 안 쓰고 있기는 한데 얘를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어차피 얘는 나중에 그 페이지 번호 구현 같은 거 할 때 쓸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얘는 계속 유지를 하건 빼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쓰니까 일단 빼놓을까요? 자, 스토어 기본 코드 어디 갔냐? 스토어 기본 코드, 그 다음에 슬라이스 기본 코드. 네, 얘네들은 각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니펫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적 노가다를 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덕스 헬퍼 쪽으로 좀 가서요. 에러 났을 때. 에러 났을 때 코드는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자, 일단 에러가 났을 때 페이로드로 들어오는 게 백엔드에서 전달하는 에러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어, 지금 우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하면은 리액트가 있고요. 전에 리액트 자체적인 백엔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리액트 자체 백엔드가 그 프록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만든 백엔드가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얘가 줄 때가 있고 얘가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이거 작업하면서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는데 어, 에러 메시지는 이 페이로드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객체에서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리액트 자체 백엔드가 에러 메시지를 줄 때는 이 데이터의 타입이 문자열이고요. 우리가 만든 백엔드에서 들어올 때는 이 데이터의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왜냐면 우리는 에러 메시지를 제이슨으로 주니까. 그래서 자체 백엔드에서 에러 메시지를 줄 때는 그 상태 코드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상태 코드 무조건 500. 에러 이름은 에러 메시지는 상태 에러 텍스트가 있으면 그거 쓰고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서버 에러.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리액트 자체 에러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면 차라리 여기를 이름을 리액트 에러로 바꾸고 메시지를 페이로드 데이터로 그냥 바꾸고 이게 낫겠다. 자, 요거 두 개는 지금 수정하세요. 요건 따로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만든 백엔드에서 에러가 났을 때 주는 에러예요. 그래서 에러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리액트 에러냐 우리가 만든 백엔드에서 주는 에러냐를 if문으로 구분해서 이 에러 객체에 삽입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러에다가 이걸 세팅한 거죠. 에러 처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 드린 코드 그대로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거 여기만 지금 제가 코드를 바꿨으니까 처리하시면 되고 콘솔 이거 찍는 거는 그냥 빼세요. 더 콘솔 알아보기 힘들 테니까. 자,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풀필드 출력, 그 다음에 풀필드 여기도 출력하는 거 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풀필드에서 아까 메타가 아니라 페이지네이션으로 변수 이름 바꾸기로 했죠. 슬라이스에서 아까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데이터 페이지네이션. 네. 자, 우리 백엔드에서 주는 아이템이라는 이름은 리덕스 스토어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받고,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는 그 메타라는 정보, 백엔드에서도 페이지네이션으로 이름 바꿀게요. 그냥 이거를 여기 페이지네이션으로 옮겨받고, 풀필드도 지금 따라서 수정하세요. 자, 여기 두 개 처리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백엔드에서 주는 그 페이지 구현 정보를 페이지 네이션으로 바꿨으니까 서버 쪽 코드도 조금 손봐야 돼요. 서버 쪽 컨트롤러에서 목록조에 보면은 페이지 네이션 이름을 이렇게 메타라고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걸 받은 거였는데 이게 그 리액트 슬라이스 파라미터 이름이랑 겹치니까 여기를 페이지 네이션으로 바꾸겠다고요. 그럼 백엔드가 페이지네이션이라고 주는 정보가 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백엔드의 컨트롤러에서 목록조의 부분 여기 변수 이름을 페이지네이션으로 바꾸세요. 자,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 하나에 대한 준비가 다 되고 나면 은 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항상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들어가시라고 그랬죠. 그냥 다짜고짜 코딩하면 나중에 에러 났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리액트 쪽 src에다가 테스트 파일, 컴퓨터가 또 렉이다. test.js를 만들고 리액트 컴포넌트 메모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고 index.js에서 앱 파일로 바로 임포트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파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주석으로 분기를 하나 해놓고, 그리고 조금 전에 리덕스 스토어 준비했으니까 리덕스 스토어를 쓸 준비까지 인덱스 파일에 맞춰주면, 이거는 배포헤드는 완성 코드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앱하고 테스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리덕스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니까 테스트로 돌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test.js도 어제 제가 코드 다 배포해드리긴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들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슬라이스가 지금 기본 코드만 돼 있지. 슬라이스가 기본 코드만 돼 있지. 뭐 특별히 파라미터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 그냥 다 널로 해놨잖아. 이거는 테스트 코드를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수정을 하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토어.js에서 리덕스 스토어 연결해줘야죠. 이 슬라이스,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연결해줘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얀 스타트를 가동해 봅니다. 자, 백엔드 돌아갔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동작하면서 이제 자, 백엔드에서 지금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줬나봐요.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했는데 백엔드에서 페이지 not found 익셉션이 떴어요. 디팔트먼트. 자, 얘가 왜 그런지는 한번 열어봅시다. 개발자도 열어서 네트워크 탭을 키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할게요. 자, 얘가 지금 에러가 났는데 보면은 로컬호스트 3000의 디팔트먼트. 디팔트먼트. 아하. 제가 백엔드 쪽 앱.js에서 컨트롤러 연결한 코드를 뺐어요. 앱.use 404 에러가 났을 때 확인할 것은 제일 먼저가 여기에요. 컨트롤러 연결했는지. 두 번째는 이게 연결이 잘 돼 있다면은 이 컨트롤러에서 라우팅 처리하고 있는 이 주소에 과연 오타는 없는지. 근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변수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 밖에 없겠죠. require 컨트롤러스 밑에 디파트먼트 컨트롤러. 자, 다시 새로 고침해 봅시다. 자, 그럼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와요. 자,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배포해드린 테스트 코드는 데이터 로딩 에러 요거만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페이지네이션. 그래서 json. 스트링 파일 페이지네이션도 출력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구현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일단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리덕스 슬라이스 쪽에서 파라미터들을 갖춰줘 가면서 이제 리덕스 슬라이스를 보완을 하는 거예요. 기본 코드 준비가 되면. 이게 처음에 세팅할 때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 슬라이스가 2개, 3개 추가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시간이 단축이 많이 돼요. 일단 백엔드하고 연동 작업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이 슬라이스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여기 고쳐서 일단 세팅하면 기본 준비는 끝나. 응용은 그 다음에 생각할래.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기본 작업 준비하는 것까지는 일단은 좀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것도 다 이야기해줬고. 자, 코드 보여드려야 될 부분에서 어찌 또 다시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있나요? 제가 기본 형태는 일단 어제 다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지금 코드를 제가 어제 완성 코드를 통째로 다 드렸어요. 아, 어제 코드를 2번 드렸어요. 프로젝트 기본 타입을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src 안에 들어간 리액트 완성 코드를 드렸는데 지금 드린 게 이 src 코드 안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지금 재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src 코드를 한꺼번에 다 갖다 놓고 돌아가네 끝 이렇게 하면은 직접 만들려고 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진행하는 단계대로 코드를 딱 똑같이 따라가면서 재현했으면 하는 건데 이제는 작업 순서도 순서 건의와 양이 워낙 많으니까 한꺼번에 갖다 놓으면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재현하시는 데 있어서 타이핑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단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약간 부분적으로 수정된 데가 있었죠. 백엔드 쪽에서 전체 목록 조회에서 여기 페이지 네이션 이름 바꾼 게 있었고 부분 좀 변경이 됐죠. 요 아이템이라는 애는 데이터로 이름을 바꿔받았어요. 뭐 이런 사소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재현을 하시고 오전은 요걸로 마무리할게요. 이게 확인되면 그래도 오후에 한 타임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괜찮을까요? 이제 오전 수업 이제 1시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이 1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재현을 요거를 좀 따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녹화를 제가 지금 좀 끌 거고요. 녹화 끌게요.